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진격의 촛불 삼총사. 오늘 이 시간은 특히 오늘 10월 21일 촛불행동의 전국 집중 총집결의 날을 호소하는 그런 이 특별 긴급 편집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평소와는 달리 좀 더 길지 않게 압축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우리 촛불 모였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 잠시 보면서 그렇죠. 서론 의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서 볼까요? 정말 많이 운집했어요. 정말 많이 왔어요. 대단했습니다. 네. 행진도 뭐 기세가 대단했고요. 그리고 치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에서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순신 장관 앞에서 찍은 거죠. 엄청난 기세였고요. 줄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은 좀 의미가 있는데 저게 이호 작가가 어떻게 저런 순간을 포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전주 저희 쉬었잖아요. 추석 그다음에 연휴로 해서 그랬는데 박지동 화백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 한마디 해보세요. 야, 우리 방학 끝나고 만나는 것 같아. 계약이잖아. 계약이잖아. 그러네. 그래서 둘이 껄껄껄껄 웃는데 딱 찍은 거예요. 야, 역시 정치학교 교장 선생님은 달라요. 방학 계약의 개념이 있어. 은퇴한 지 하루 오래되니까 방학 계약 개념이 싹 사라졌는데 세상에나. 근데 보기가 너무 좋아. 웃으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저걸 찍었는지. 이호가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리고 나서 10월 첫 번째 월요일 10월 9일이었어요. 그날 정의구현 천주교의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시즌 2 시즌 1에서는 부산에서 하지 못했었어요. 거기 이제 사정이 별로 편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부산의 초량의 정발장군상 앞에서 모였습니다. 부산 출신이니까 정발장군 어디입니까 저희가? 저기가 초량. 서면 로타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정발장군상이 있어요. 그 바로 뒤에 내가 화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전주에서도 그래. 전주에서는 순교제터로 해서 했고 이것은 이제 임진년 전쟁 그렇죠. 예, 그 전쟁터의 기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긴다, 싸운다 이런 결의를 다졌고요. 천주교사제단에서 이번에 저렇게 주님의 계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나아가리라 했는데 그 성명을 보면 대의자의 기만성,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성, 직접 행동, 탄핵 이런 얘기를 전면에 정말 새롭고 있습니다. 생기 있는 이야기야, 말씀이야. 대전 카톨릭 대학의 학생들이 또 성명도 냈으니까 카톨릭 대학이 한 6개가 있다 그러는데 최초의 학생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 사제들이 그렇죠. 예비 사제들 또 학생들 저런 기절이 있구나. 주님의 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나아가라. 여호수아. 그래. 모르시는 게 없네. 여호수아까지 딱 아니 여호를 보고. 아니 그 글자를 내가 잘못 읽었어. 아니 제대로 한 거야. 여호를 보고 여호수아서를 하니까. 어마막지하시네. 여호수아는 사실은 예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또 여기는 또 이 카톨릭 신자 아니십니까? 그렇지. 하상 바오로. 나도 니콜라오예요. 예, 카톨릭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다 당겨. 자, 그리고 저희들이 방송하는 오늘 바로 직전에 강서 보궐선거가 있었죠. 결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민주당의 승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승리라고 하는 것.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선거가 나오자마자 새벽 1시에 논평을 냈어요. 단호한 심판과 응징. 네, 확실하지 그렇습니다. 뭐 심판받은 거지. 단호한 심판과 응징이다. 그리고 응징표가 집계로 됐다.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국민들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이야기가 옳은 얘기죠. 그리고 무슨 구청장 후보의 패배가 아니고 국힘당 전체의 패배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패배.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심판받은 거죠. 확실하게. 뭐 퍼센티지를 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론조사 때 윤석열 반대하는 맞습니다. 퍼센티지가 바로 반대표로 갔고 그만큼
윤석열 심판 선거로 성격이 그렇죠. 완전히 전환된 자초한 거죠. 사실. 자초한 거죠. 이게 뭐냐면 후보 자체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을 받았는데 억지 사면을 시켰고 그다음에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인데 40억 애교를 봐달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뻔뻔스럽게 얘기를 일을 떼었고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그러니까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자신이 직접 개입한 선거예요. 그래서 판이 그렇죠. 커졌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응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졌고 총선 전체전에서 윤석열에 대한 심판과 응징의 이 경로가 보인다. 이건 아마 상당히 공포스러울 거예요. 윤석열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각 언론들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침묵. 윤석열 침묵에 당혹했을까요? 아니 실제로는 66.6% 안 나와서 살았다 그러고 있었지. 3분의 2가 넘으면 탄핵 요건인데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게 네. 저렇게 나오면 국회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고 훨씬 더 복잡해졌을 거예요. 네. 국민의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정말 대통령 발로 빵 차고 네. 온갖 일이 다 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66.6%를 넘어갔으면. 그렇죠. 그런데 기권표가 10만 표 이상이었어요. 이 10만 표인 기권표가 만약에 투표장에 나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50%가 이제 기권을 한 그런 거니까요. 거죠. 48점 몇 %만 투표에 네.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뻔뻔스러운 거 있잖아. 왜 그렇죠. 자기는 뭐 여론 지지율에 잘못, 관여하지 네. 않고 잘못하면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 그 여론 지지율에도 신경 안 쓰고 선거 결과 참패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네. 도대체 뭘 잘하고서 신경을 안 쓰면 무슨 엄청난 개혁을 하고 단기적으로 지지율이 빠지고 선거 심판을 받아서 빠지면 그거 역사적 업적이 돼. 근데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강변하고 박정훈 대령 사건에 개입하고 그렇죠. 저 고속도로 휘게 하고 국정농단. 뭐 그다음에 당 대표 선거 다 그렇죠. 예. 지멋대로 하고 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해놓고 네. 지지율에 신경 안 쓰고 선거 결과에도 신경 안 쓴다 이러면 웃기는 거 아니요. 그거 뭐에 신경을 이제 써? 자기가 어떻게 패망할지를 온 국민 앞에서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선거가 사실은 보궐과 구청장 선거 정도의 수준인데 그 등급도 그렇죠. 이거를 자기 자신에 대한 부메랑의 가격을 스스로 만들어낸. 제 친구가 네. 대통령 되고 일성이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의 힘만 보고 가겠다는 거 아니었을까? 그렇지. 근데 국민이 지금 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국민이 말했잖아. 날려버리면 그게 누구일까요? 자, 그런데 이제 민들레 이 언론들 좀 보겠습니다. 민들레는 윤석열 정부 심판 압승 이렇게 나왔고요. 한겨레 사설은 국정기조 바꾸라는 경고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경향도 국정 심판이다. 국정 심판. 네. 근데 조중동은 어떻게 나왔을까? 흥미롭죠. 이 국정 심판이라고 한 게 가장 정확하네요. 네. 일단은 그렇죠. 네. 네. 윤석열 심판이다 그렇죠. 이건데. 네, 심판이죠. 그래 응징표가 집결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조선일보의 사설인데 이게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면 설상가상이 사실은 설상가상이다 이거지. 근데 달라지면 전화위복은 좀 이제 그나마 낫고 사설 넣어주는 거지 하나 넣어주는 사설 거지. 자체가 설상가상이야. 아, 참 이게 그 여태까지 눈보라 쳤는데 여기에 이제 서리빨까지 그렇죠. 추가됐다는 뜻이니까 그렇지. 저게 처절한 참회의 뜻일까? 전혀 그렇게 안 읽히네. 아니면 현실을 직시할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하는 느낌의 설상가상인데 참.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아니면 전화위복. 안에서 보면 이제 이래야 되잖아. 설상가상. 달라져야 전화위복 이렇게 그렇지. 써야 되잖아. 그렇지. 이걸 지금 거꾸로 하니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게 헷갈리게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조선일보 보면 재밌는 게 그리고 민주당 비난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다음에 동아일보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예상 넘는 큰 득표차가 뜻하는 것은 뭐 뻔한 건데 제목을 저렇게 달았습니다.
참패이기도 했고 물 먹었다고 지금 뒤에서 너무 큰 득표자 물 먹는 거네. 물 먹었다 이거야. 지금 국민들한테 물 먹었다 이거야. 자, 정확한 해석입니다. 예, 예리합니다. 야, 그러네. 네, 그다음에 너무나 흥미로운 것이 바로 중앙일보의 사설입니다. 독선적 국정운영 아니었나 돌아봐야. 여태 모르고. 글쎄 말이야. 이제 처음 아는 것 따라볼 같아. 것도 없었는데. 중앙일보가 최초로 발견한 사실입니다. 그러네. 엄청나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건 대대적으로 어떤 상을 또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정치 야, 발견상이라고 무슨 신대륙 말이에요. 발견에 이어서 세상에 아무도 몰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야. 중앙일보가. 야. 이렇게 이제 한마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한마디씩 꺼내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보궐선거 끝났으니까는 이 선거의 의미가 뭔지 또 뭘 전망할 수 있을지 이 선거를 토대로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이런 얘기 잠깐 나누고 총집결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성적표잖아요. 저 사람들이 받아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성적을 매겨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6.6% 이상으로 그러면 총선 같으면 200석 이상으로 그렇죠. 예. 이제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제 더 힘이 붙고 야권 전체가 200석이죠. 그렇죠. 뭐 민주당만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게 가야지만 된다. 그리고 갈 수 있다. 그렇죠. 얼마든지 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전초전으로선 아주 괜찮았다. 우리의 싸움은 옳았다. 옳았다. 그래서 계속 가야 한다. 그러면 이긴다. 그런 느낌이 딱 왔어요. 아,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저 두 분 말씀 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그런데 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전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민심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방향을 전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정권이라고 봐요. 근데 대단히 기반적인 이유와 전술도 쓸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상치제까지 동원하는 전쟁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에요.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 살 길은 그거다고 생각해서 가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이번 선거 결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이걸 토대로 해서 두 분 다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이 옳았고 그리고는 총선에서도 대승을 하기 위한 것을 위해서도 정치권 자체가 전투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촛불 국민들이 이미 거리에서 국민 항쟁을 외치고 있는데 그래서 단식 투쟁에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 항쟁을 선언을 했는데 아직 내용은 분명히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경로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 속으로는 만족하고 안주하고 민주당이 혹시 이렇게 그냥 계속 나가면 되는 거지라고 한다면 그 총선에서는 민주당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각성을 해서 쇠가 뜨거워졌을 때 달구어졌을 때 내리쳐서 쳐야 돼. 네, 그래서 더욱 힘차게 나가는 그러한 정세의 전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이번처럼 네. 저렇게 엉망인 후보를 내고 그걸 윤석열이 독단적으로 하고 그걸 또 전 당력을 동원해서 자기 졸개들을 전부 동원해서 선거운동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 선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66.6% 이상의 압도적 승리가 안 난 건 사실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66.6%가 나와도 시원찮을 일이죠. 왜냐하면 평소에 윤통에 대한 반대율이 비토표가 이제 56%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보 전술을 잘못하고 60% 이런 걸로 해서 60%를 넘어야 돼. 66% 그렇죠. 가야 되는 거거든. 사실 아주 비정상적인 후보 지명을 한 거 아니에요. 사명권 남용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응징표가 지금 붙은 느낌은 좀 안 들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깊이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로서는 그래도 이렇게 역시 뭐 아무리 결집을 시켜도
대통령 지지율까지 정도로는 확 나뉘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우세는 확인이 됐다는 걸로 그렇죠. 나름의 희망의 근거를 삼지만 네. 민주당으로서는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사실은 민주당이 이뻐서 이렇게 지지하고 승리하게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들이 힘을 만들어내 줬다. 이 힘을 윤석열이 열심히 네. 노력을 해준 결과지. 네, 글쎄 말이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인 10월 21일 총 집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1일 전국지정 총 집결을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수막 행동전에도 들어가고요. 조직화의 작업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국에서 총 집결을 해서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반드시 윤석열과 그 일당을 퇴진시키고 탄핵하는 그런 상황을 정세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10월 22일 이제 사실은 전국 집중의 차원에서 보면은 1주년입니다. 2022년 10월 22일이었어요 그날은. 그래서 그때 또 전국 집중 호소를 했는데 돌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주년 1년 이상 저희들이 이제 해왔는데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경고했죠. 그다음에 퇴진문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탄핵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도 탄핵 목소리가 안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탄핵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박근혜 탄핵이 있잖아요. 청원형 탄핵이었다고 한다면 그 국민들이 했던 탄핵, 그 다음에 지금은 보면은 국민들 주권자의 권리와 명령이라는 차원으로 탄핵을 실제적으로 확정하고 그리고 제도권은 이거를 절차적으로만 이행하라 이런 요구가 되는데 촛불 현장에서 보면 놀라운 게 촛불 국민들이 탄핵 구호를 엄청나게 외치세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거의 국민들이 주도하는 국민주도형 탄핵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최저 10만, 최대 20만 이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총 집결이 위력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총 집결을 하는데 우리 포스터나 이런 걸 좀 잠깐 보겠습니다. 범국민항쟁 노선 탄핵 21일 모이자, 그리고 도처에서 현수막 공동행동이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절차나 이런 것들 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촛불행동의 페이스북 또는 카톡,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특히 이제 현수막 행동은 국민들에게 모두 알리는 이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력 사유화를 하고 있다. 4대 내국이다. 그래 탄핵성 몰려 있는데 관저 이전 돈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해외 순방에서도 뭐 엄청난 돈을 또 계속 쓰고 있고, 선거 개입, 정당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강제동원 문제, 제3자 변제한 추진, 다 이것도 이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정농단 저는 뭐 법률 위반이고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외압과 개입도 법률 위반이죠. 이것도 인접국 국가의 주권 권리를 전혀 발동하지 않은 것,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일본의 표기 허용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 주권 국가로서의 어떤 이 임무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평화 통일의 의미는 헌법에 딱 나와 있는 건데 전쟁을 주장하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쌓여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찰권 남용. 그렇죠. 검찰, 본부장, 본인과 네. 부인과 장로의 비리는 철저하게 네. 덮어주고 그 그렇죠. 검찰권 남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 네. 그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그렇죠. 2년 동안 검찰권을 네. 더할 나위 없이 남용했잖아요. 네. 그것이 엄청난 권력의 사유화의 그렇죠. 한 단면인데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네. 탄핵 사유겠죠. 그러니까 공권력 자체를 사유하는 순간에 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게, 자격과 위치를 상실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 탄핵 사유는 쌓이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재 탄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이제 꾸려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까지 국회의원 전부에게 전수로
이러이러한 사안은 탄핵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런 거예요. 그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 얘기를 해야 되고 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탄핵이 발의와 통과가 있는데 발의는 현재 될 수 있고요. 통과까지는 간단치 않아요. 현재 구성상.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이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은 뭔가 잠깐 살펴보고 그 내용들 정리해서 그 다음 얘기로 더 넘어가기로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노현 촛불행동 고문 우리 곽감께서도 얘기했지만 검찰권 남용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게 가장 사실은 일상 속에서 국민들 전체가 느끼는 공포와 협박, 위협인데 그리고 주권을 수호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요. 보면 여기에 그래서 국민들이 자기 정치를 간과 쓸개를 저 뒤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 자기 간과 쓸개를 빼주면 모르겠는데 국민 등 간과 쓸개를 빼주면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것도 이미 준 거 아니까. 그 답답을 이거를 주면 되는데 이게 결국 국민들 그러니까. 거니까. 글쎄 말이에요. 에이. 그리고는 이제 얻어낸 게 바로 저 지휘죠. 총독부. 총독이죠. 예. 아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힘들어해요. 아 이거 병원에 진짜. 간 거야. 처방이 뭐 확실하네요. 처방이 퇴진이 국익이다라고 써 있구만. 그런 거네. 예. 퇴진은 사실은 그래서 퇴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상대방한테. 근데 퇴진을 할 기회를 아무리 줘도 찰 할 수 리는 있어. 없으니까 이미 걷어찬 것이고 그래서 나온 것이 탄핵 요구가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주의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한판 붙잡는데 이 척이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진짜 무슨 예. 우리 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이 절대로 평화통일이 해서는 안 우리가 되죠. 그렇죠. 헌법에도 있는데 최대한 평화적인 어떤 이 대화의 출路를 끊임없이 모색을 하고 전쟁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거여야 그걸 해야 되는데 되는. 거둬들일 방법이 엎어준 없어요.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밑에 여러 가지 참모들이 있잖아. 국방부 그렇죠. 장관도 네. 있고 합참의장도 있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혹시 그렇죠. 말을 해도 모르고 또 국힘당의 어떤 국방위 쪽 위원들이 말을 해도 그런데 이걸 대통령이 직접 말하고 다시 나면 말해요. 도대체 어떡하라는 그다음에 이제 거예요? 방법이 맞아.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죠. 출로도 사라지는 그러니까.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은 굉장히 위험한 층에 몰리는 거죠. 그 대통령실이 그 왜 자기들끼리 술 먹는 자리 있잖아. 네. 술 먹고 하는 소리 음. 그런 거 하는 아직 대통령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이 수반으로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권력이 되는 거잖아요. 정책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렇게 위험한 상태로 몰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만은 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으로 탄핵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이제 저것도 있습니다. 예. 친일 세력들을 청산하지 못하니까는 이제 이런 꼴이 된 거죠. 예, 여기 지금 기술자들, 네. 그 고문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네. 노덕술 같은. 네. 이근환, 그다음에 이근환. 이동관, 방송, 유인천 문화예술, 신원석이는 뉴라이트로 무슨 뭐 누구 뭐를 딴다는 둥 문재인은 뭐를. 참 저런 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생양아치들 다 모아놓고서는 그 해방후에 친일 청산 안 된 그 상태가 지금 그대로 흘러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 임명권자가 윤석열이잖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저 시스템이 계속 간다는 뜻이고. 그렇죠. 저 국민 모욕이죠. 신원식, 유인천, 이동관 등의 사람들을 다시 갖다 쓰는 거는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이고 그렇죠. 골목에서 못된 짓 막 하다가 이렇게 쫓겨났어. 그러니까 세상이 평화롭게 됐는데 다시 얘들 또 기어나와서? 깡패들이 다시 들어와서 쓰는 거야.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유인천 할 얘기가 많잖아요. 저 자는 정말 못됐어요. 네. 왜 못됐냐면 저 친구가 왜 못됐냐. 저 청문회 이런 데서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블랙리스트 한 적이 없다.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 블랙리스트라고 써놓고 쓰냐 그게? 그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기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게 참 나와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지금도 멀쩡하게 지금 김정은 문화예술위원장이 그때 그러면 장관이 차장이 찾아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나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차관이 왔어요. 네. 차관이 왔어. 그리고 못 나가겠다 하니까 어거지로 잘랐어. 잘라놓고 딴 위원장을 또 하나 고광수라고 그분을 그렇죠. 또 예, 모셨어. 근데 이걸 또 법원에 제소를 하니까 판결이 위법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복귀를 했어. 그러니까 그때 유인촌 때 다 유인촌 때 아니야. 그때 유인촌 때. 네. 그래가지고 위원장이 둘이 있을 수 그러니까. 또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피해자가 확실하게 있고 김윤수 선생을 어거지로 뜯어낸 것도 그렇고 내가 있던 한예종의 황지우 총장을 억지로 뜯어내고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다음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괜찮았지만 그걸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야. 그런데 이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전혀 그런 말 없다. 이 범법자들이 나와서 저렇게 하는 것이고 범법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각을 꾸리고 있으니까 이 내각은 도대체 어떤 내각이냐 하는 것이고. 아니 그리고 보면 네. 이제 누구든지 그 옆에 함께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잖아. 그렇죠. 그 윤석열과 함께하는 사람 보면 윤석열의 됨됨이라는데 그렇지. 윤석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 모가지 따자, 전직 대통령 모가지 따자라고 선동하면서 그때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발언할 때는 그 다음에 뭐 붕짜자 붕짠지 무슨 천박하기 이를 데 없게 그는 그런 사람이 자기의 분신인 거예요 지금. 저런 거죠. 응? 네. 그러니까 그렇지. 이동관이 손발, 눈, 코, 입, 귀. 그렇죠. 정확하게 방송, 문화체육 이런 거를 더군다나 기가 막힌 건 자기가 다 수사했던 사안 아니요. 블랙리스트 거죠. 사안이니 네. 언론장악 사안이니 그런 거를 안 한 입닥치 것 있고. 없이 네. 그냥 자기 옆에 두고 앉아 있으니 나쁜 저 놈이라고. 사람들 무슨 놈놈놈 시리즈에 해당하는 저 사람들이 바로 맞습니다. 윤이지 뭐. 나쁜 놈이라고 잡아놓고 그래서 써먹을 만하다. 쟤들이 똑같은 거예요. 노덕수리하고 얘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정부가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막아줄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된 것이고 10월 20일 총집결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탄핵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를 힘차게 내세우려고 합니다. 탄핵 얘기 잠깐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은 그래도 한 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대통령뿐만 아니고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검사 한 사람 했잖아요. 예. 그 지금까지 그 둘 해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검사, 판사, 감사원장, 뭐 해서 네, 중앙선관위원장, 그렇죠. 위원, 행정각부회장, 그렇죠. 네. 장관들 그리고 네. 국무위원, 이렇게 있죠. 국무총리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대상이 뭐 그래서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검찰.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을 때, 그렇죠. 헌법과 법률, 혹시-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헌법과 그렇죠. 법률 위반할 직무수행. 때니까 네. 뭐 사생활이나 이런 걸로는 좀 안 되고, 그렇죠.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을 네. 때, 꼭, 공직자로서 공적 영역에서 꼭 형사 범죄하고도 상관없어요. 네. 꼭 형사 범죄가 돼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효력은 6개월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켜. 그렇게 돼 있죠? 이 정도 네.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혐의를 받는 사람이고 국회가 그 혐의가 있다고 해서 탄핵 소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직무 정지시켜버려요. 권한 행사를 그렇죠. 정지시켜서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아무 힘이 없게 만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게 핵심은 다만, 뭐냐면 국민들에게 저자가 대상자가 공직에 있는 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죠. 피해를 막기 위한 조처로서의 직무정지.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그 그렇죠. 본질입니다. 더 이상 일하면 네.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게 굉장히 강한 거죠. 왜냐하면 저게 탄핵 미국 같으면 네. 미국 대통령을 하원에서 탄핵 소출하고 상원에서 확정을 네. 짓거든.
그런데 하원에서 탄핵 소추하고 직무정지가 안 돼요. 그렇죠. 대통령이. 네. 근데 우리는 뭐 상하수원 대통령이고 제도가 국무총리고 아닙니까? 누구든지 네. 간에 6개월간 직무 정지시켜버리거든 바로.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 굉장히 강한 권한이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 대통령만 국회의 과반수가 발의해야 제적의 되고 과반수. 제적의 과반수 또 제적의 네. 제적의 3분의 2가 3분의 2가 이제. 탄핵 소추를 결의할 수 그- 필요하고 네. 나머지는 다 과반수면 제적 과반수면 탄핵 소추 결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무총리서부터 판검사까지는 전부 다 네. 국무위원, 장관 이런 거 전부 다 탄핵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 2번 탄핵 소추해봤고 네. 그 한 명은 이제 탄핵 결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파면시켰고 이상민 장관 탄핵하는데 성공, 탄핵 소추했지만 이제 헌법재판소 그렇죠. 때문에 네. 다시 왔고 그리고 검사 하나를 지금 탄핵 소추하는 그렇죠. 그런 실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은 이제 제도적 과반 이상으로 발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제 3분의 2. 발의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좀 중대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탄핵의 발의가 되는 순간부터 전국의 모든 화제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공론은 뭐 때문에 탄핵해야 되는 거야? 탄핵 사에 이게 맞는 거야? 아니야. 해서 언론이 그동안에 보도하지 않거나 외면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국민 전체가 알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발의 자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충격파는 대단히 클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스스로 그 발의 이후에 전국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런 저들의 전망과 그리고 기대가 네.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공무원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이 일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뭐 자기들 기소를 안 하면 끝이야. 네. 그 기소를 해도 영수증 휘발을 시켜버렸어. 누가 봐도 범죄야. 근데 누가 잡냐 말이야. 그렇죠. 저희들이 안 하거든. 이런 것들이나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나 그런 것들 명백하게 드러난 게 있을 때는 네. 무조건 탄핵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얘들도 조심을 하지. 지금 뭐 우리가 안 맞습니다. 하면 그만이야.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보면 유신헌법 이후로 빼앗긴 권리인데 탄핵의 국민적 발의, 그다음에 개헌에 대한 국민적 발의권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앞으로 매우 중요하게 논의가 돼야 될 그런 내용이다. 국민이 발동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지금 사라진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도 이번 기회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죠. 국민이 발의한다는 건 뭐냐면 소환권인데 그렇죠. 네. 이제 소환권은 진짜 주권자의 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서부터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유 없어도 돼. 일단 신임을 줬는데 무능해. 안 맞아. 부적격인 게 자꾸 보여. 그러면 그래서 국민의 피해가 쌓여. 그러면 아니야. 국민 소환권 행사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권 우리나라에 없거든 지금 헌법적으로. 근데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한편으로는 국민이 직접 소환해서 네. 파면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국회에서 대신해서 파면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촘촘히 엮여야 돼요. 맞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나 이렇게 탄핵들을 이제 덜 하냐면 이제 대통령이 책임을 물리잖아요. 그렇죠. 또 국회의원은 왜 빠져 있냐면 국회의원은 정 잘못했으면 국회에서 제명을 할 수 있게 그렇죠. 해놓은 거거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네. 주권자들의 국민 소환권을 대통령서부터 네, 국회의원을 맞습니다. 포함한 모든 선출직에 확장시키고 탄핵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검사는 탄핵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거죠. 강력한 신분 그러니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판검사야말로 탄핵 대상에 자주 올려야 된다. 자주. 왜냐하면 달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국민 의지가 관철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판검사 탄핵을 네.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상화한다는 건 판검사 탄핵이 가능한 시점이 있잖아. 특히 검사 탄핵은 여소야대에서만 가능한 거거든. 그죠? 그래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검찰이 정치 검찰로 여대 야소 때 이제 만약 행동을 했으면 그걸 징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정치 검찰의 발호를 막게 돼 있지, 예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겁내지 말고 탄핵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대단이 대제의 김한성
직접 행동의 의미 강조를 했던 것처럼 방금 이제 얘기하신 것도 국민들의 주권자로서의 권한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이 선출 권력이든 임명 권력이든 그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이래야만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각 정치인과 정당도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그런 게 되면 정치가 정상화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룸살롱 그 100만 원, 99만 원 행했잖아요. 네. 누가 봐도 뻔한 거를 아무도 정치할 수가 없어. 네. 저런 것들에서 우리는 절망감이 계속 쌓이고 무력감이 쌓이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한번 권력을 잡으면은 이제 국민 우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내가 봐주면 그만이야.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선거 외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선거는 그 이 시기마다 되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아까 소환에 대한 문제, 민주 통제의 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공수처를 탄핵해야 돼. 공수처가 이번에 공수처를 보면은 저런 거를 뭘 네.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하지 않고 공수처가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런 겁니다. 제대로 안 하면 그러면 국민이 이건 아니야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지금 우리 박하백 말씀하신 게, 그 지금 만약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다수파 민주당이 꼭 해야 되는 게 검사 탄핵이에요, 사실. 해야 돼. 네. 그걸 해야 돼. 지금 말씀하신 말만 하고서 그냥 끝나고 있으니까. 사례 있잖아. 네. 그런 사례들과 관련해서 주저없이 탄핵해서 그렇습니다. 강한 경고를 보내야 되고 날려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지지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이 권한은 염려 없이 네. 근거가 있을 때는 확실하게 발동해서 다시는 정치 검찰이 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한 조건을 맞습니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탄핵되면은 네. 그 검사는 변호사도 못하는 거예요. 일단 네. 바로 직무 정지되고 향후에도 그리고,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법정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실정 시발하고 이 정도로 무서운 그러한 이 징벌 제도가 그렇죠. 있는데 이거를 발동하지 않으니까 이 정치 검찰의 독재 권력이 바로 하는 그래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이 그래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예, 검사는 뭐 아시다시피 국회 제적 과반수면 그렇죠. 탄핵 소추결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죠. 마음먹으면 단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근데 네. 국민들의 지지가 있으니까 하라는 것이지 그렇죠.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있고 다수 요건을 갖췄는데도 행사를 너무 꺼리는 것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뭐 문제가 있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근데 국민들 지지도 분명히 기반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탄핵 사유에 해당하잖아요. 물론이죠, 물론. 그러니까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데 그걸 그냥 외면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헌법기구로서의 임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정치인도 사실은 탄핵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탄핵은 요건이 있을 때 의무지 사실은. 그럼요. 네. 그래서 그것은 국민들의 권리고 권한이고 헌법기구의 임무다. 예. 네. 그 지금 임무를 선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임무를 방기하는 그 당사자가 바로 탄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선거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어느 쪽 기울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 이럴 때 이 힘으로 지금 탄핵을 시작해야 돼. 임기 네. 끝나기 전에 하나씩. 네. 그랬을 때 지지를 받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에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안주하지 말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투력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것에 대해서 깊이 경각심을 가지고 최대 그러니까 입법부로서는 여당이잖아. 입법부로만 보면 전체 권력으로는 이제 대통령의 책임지니까 야당이지만 입법부에서는 여당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눈에 보이는 의원 특권 해소책과 정치개혁 법안들 공표해야 돼요. 약속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천에 옮겨서 국힘이 반대하면 매우 궁색하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다짐을 해줘야 되고요. 국민 앞에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검찰 탄핵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망설이지 말고 네.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66%로 올라가요.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네. 거예요. 결국 이제 국민들이 정치를 하는 거다라고 이번에 보면은 보궐선거 이후에도 정치권이 그걸 절감을 했을 거예요. 역사도 국민들이 만들어간다. 그래서 제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역시 국민들의 집결과 위력이다.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10월 21일 촛불 항쟁의 중대 분수령을 저희들이 만들어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은 저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만이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함께 촛불 문제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10월 21일이 전국 집중에 매우 중요한 중대 분수령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로 이러한 정치 전체를 바꿔내는 그런 엄청난 기세를 함께 뿜어내자. 그래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곧 겨울도 와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이 오기 전에 뭔가 한번 아주 분명 화끈하게 일을 저질러 봅시다. 지금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 저희들이 김민훈 교수님과 함께 전국을 우리가 돌았죠. 여러분들 서울에서 이렇게 매주 토요일 하듯이 여러분들도 작든 크든 그 지방마다 지역마다 모여서 알뜰하게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 외치고 있는 걸 압니다. 여러분, 이번에 봅시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같이 모입시다. 예,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해버렸네. 잘하셨습니다. 여기 또. 예. 이 촛불로 국민의 바다를 만들면요. 그러면 배를 뒤집힐 힘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네. 2016년 늦가을 우리가 불과 6차례 100만 이상의 국민이 모이자 그 당시에 탄탄한 탄핵 저지선을 갖고 있었던 새누리당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12월 초죠. 12월 9일 날 사실 탄핵 소추 결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60여 명이 넘어왔어요. 그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60여 명이 탄핵에 찬성을 한 겁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촛불 시민들, 촛불 파도 타게 했잖아. 그 바다를 만든 거거든. 그 다들 기억하시지만 군주 민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치자가 배라면 국민은 물이다. 그래서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그렇죠. 뭐 이런 아주 유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달리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직 촛불로 국민의 바도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또 파도를 만들어서 힘을 보여주면 그러면 탄핵이라는 것도 이제 국회가 특히 국힘당이 분열하면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가 있겠죠. 달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시민의 힘을 보여주자. 네, 맞습니다. 시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 목소리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국면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맞습니다. 힘이 된다. 분명한 거죠, 뭐. 네, 고맙습니다. 파도를 이룹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셨죠? 10월 21일 촛불행동의 촛불대행진 총집결의 날입니다. 전국 집중의 날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것은 전국 집중으로서도 1주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 보궐선거 이후의 정세를 봐도 윤석열 정권이 이제 점점 더 궁지에 몰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경계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때 바로 우리의 기세를 함께 집결해서 그래서 이것을 골기하고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인 힘, 압도적인 힘을 발휘를 해서 정세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이 탄핵 발의나 통과라고 하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는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게 달려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촛불의 바다, 촛불의 엄청난 이 위험, 이것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그런 10월 20일 우리 될 수 있기를 모두 바라겠습니다. 파도가 됩시다. 네, 좋습니다. 그 참 구호 좋네요. 자, 우리 모두가 촛불의 바다가 됩시다. 해볼까요? 같이 해봅시다. 우리 모두 촛불의 바다가 바다가 됩시다.